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주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준비하신 중국 투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늘 저는 중국 투자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그리고 반독점법 개정입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중국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에서 텐센트는 5.2%, 알리바바는 2.5%, 찡동은 3.6% 하락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예고하였는데요. 올해 전인대 기간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플랫폼 때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이용하여서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중국 역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미디어 그리고 언론 계열 자회사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알리바바는 현재 중국 경제신문인 제일제경 그리고 홍콩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유력 언론 매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룹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낮지만 매체로서의 영향력은 매우 큰 편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지분을 정리할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열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당 기업들이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과 그리고 자국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국의 샌드박스형 규제로 인해서 인터넷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기에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1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기술기업들이 본래의 영역인 인터넷 사업 외에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산업 간의 경계를 그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 상승 기조와 함께 글로벌 기술주들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 금리 상승과 당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더 가파른 주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당국의 반독점법 정책이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지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 기술주에 투자할 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 중국 기술주에 투자할 때는 말을 해준 것처럼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내용도 계속 팔로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수하게도 기술주 그 해당 업체 회장이 누구인지 당원인지 아닌지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까지도 보셔야 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중국의 경제 지표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중국의 1, 2월 산업 생산과 또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또 해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들 흘러가는 그 동향들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3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좀 3대 지표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3대 지표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산업 생산이었는데요. 2월 산업 생산은 3대 지표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지표상으로도 여러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첨단 제조업의 약진이었는데요. 우선 산업 생산의 세부 항목 중에 첨단 제조업에 해당하는 장비 제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이 헤드라인 지표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품별로는 전기차, 산업용 로봇, 그리고 마이크로 컴퓨터 등이 모두 20년 동기 대비 100%, 그리고 19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예. 반도체에 해당하는 직접 회로 역시 19년 대비 생산량이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기획 강요를 통해서 중국 제조 2025에 상응하는 9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향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8대 전략적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이제 향후 5년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와 산업용 로봇들은 모두 전략적 신흥산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수요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 예상 가능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수출 지표 좋고 내수도 잘 나오고 중국의 쌍순환 정책은 계속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고 또 신산업,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기업 트렌드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중국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화면 통해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핑안 헬스케어입니다. 중국의 원격 의료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이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인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원격 의료를 허용했고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핑안 헬스케어는 2015년도에 원격 의료 어플 핑안 굿 닥터를 출시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핑안 헬스케어 여러 사업 중에서 원격 의료는 매출액의 한 20%밖에는 아직 차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원격 의료만을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깝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 의료가 매출을 차지할 비율은 점점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핑안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7조 6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8%가량 올라왔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7,127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성정보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T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전용기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인증을 받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매출이 한 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아메리칸 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지난해 12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 중 탑5 안에 자리를 잡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시가총액은 5조 5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702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핑안 헬스케어, 국내 원격 의료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련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나누셨어요? 네, 우선 제가 핑안 헬스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후에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핑안 헬스케어는 중국 평안보험그룹의 산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지금 이제 핑안 굿닥터에서 핑안 건강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 진료, 전자처방, 온라인 약품 구입, 오프라인 병원 예약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등록 고객 수는 3.7억 명으로 거의 미국 전체 인구 수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온라인 약국이 50%, 그리고 원격 진료가 20%, 건강검진이 20%, 나머지는 기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아크 ETF를 운영하는 캐시우드가 투자한 것으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기간 중 대중의 원격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정부의 정치적 지원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작년 연초 발행한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졌고 이용 빈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질병 확산의 정점이었던 작년 1월 20일에서 2월 10일까지 20일 기간 핑안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에 자사 회원수의 3배에 달하는 11.1억 명이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격 의료를 2015년 의료 인력이 적은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허용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 2016년부터는 전국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원격 의료의 의료보험 적용 및 처방약 배속 등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핑안 헬스케어 등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들이 지방 정부를 대행해서 코로나19 대응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서 정부가 원격 의료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작년 11월 인터넷 의료 서비스 적극 육성을 위한 의료보험 보장 관련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그간 걸림돌이었던 그간 걸림돌이던 의료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여서 온라인 의료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원격 의료를 포함한 온라인 헬스케어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핑한 헬스케어는 자사 보고서에 현재 전체 의료 시장의 5% 정도의 온라인 의료 침투율을 2025년 약 16%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이제 원격 진료 횟수 역시 현재 5억 건에서 2025년 18억 건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경쟁사를 압도하는 의료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기업이 모 회사인 경쟁사들과 다르게 중국 보험 분야의 강자인 평안보험을 모 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매우 높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 처방, 의약품 구매, 진료 예약까지 수직 계열화가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기업은 핑한 헬스케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경쟁사인 알리헬스와 JD헬스 등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핑한 헬스케어를 앞서고 있지만 하지만 이들 사업은 주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보다는 온라인 약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핑한 헬스케어의 서비스 경쟁력은 중국 의료산업의 구조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100개 미만의 소규모 전문 의원이고 3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500개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3급 병원은 중국 전체 병원 숫자의 약 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환자의 약 50%가량을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급 병원의 의사들의 기량과 병원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상급 의료기관이 전국에 약 2,500곳가량 있는데 핑한 헬스케어는 이 중 80%인 2,000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 환자 관리에 있어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핑한 헬스케어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의사만 2,2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중에서 자체 고용 의사가 있는 곳은 핑한 헬스케어와 JD 헬스뿐인데 JD 같은 경우에는 직고용 의사가 17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외부 계약 의사가 2.1만 명이 존재하는데 이 중 70%가량이 이제 3차 병원에 해당하는 3급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원격 의료를 위한 인력 풀이 탑 플랫폼 대비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월한 인력 풀로 핑한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가 가능한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 고객 그리고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 질로 향후 파급력 확장이 더 예상되는 바입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험사인 그룹사와의 시너지인데요. 핑한 헬스케어는 중국 최대 민간 보험 회사인 평안보험이 가진 자금력과 그룹사부터 파생된 고객들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등록 고객의 약 51%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44% 정도가 그룹사로부터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핑한 헬스케어는 충성도가 높은 회원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제 매출액은 원격 진료의 약 47%를 차지할 만큼 확대되었는데요. 회원제 서비스가 향후 원격 진료 부문의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매출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측면에서도 모 회사의 노하우가 상당한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평안보험은 중국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로 단연간 수많은 중국인들의 의료 데이터를 달아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계의 IT 기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 제작을 위한 IT 기술 및 데이터 가공 분석 기술을 확보하는 데 오랜 기간을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핑한 헬스케어의 주 경쟁자들의 모 회사는 대부분 플랫폼 기업으로 IT 기술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보유한 데이터 역시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금력과 상관없이 단기간에 핑한 헬스케어의 수준의 전문성을 구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핑한 헬스케어에 대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실적 동향이나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올해 작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2020년에는 이제 68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1.2조 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해서 35.5% 증가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아직 매년 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적자 폭이 많이 좁혀짐에 따라서 현지 투자은행들은 약 2022년쯤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은 원격 의료 산업이 태동기이고 고객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재무적 성과 외에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플랫폼 성과 역시 매우 컸던 편입니다. 회원 수는 3.7억 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원격 의료 누적 진료 건수는 10억 건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도 노인 인구를 위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높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의 발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때문에 핑한 헬스케어를 평가할 때는 이 단기적 실적보다는 향후 장기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핑한 헬스케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